자, 이제 확률 구하는 연습 많이 했고요. 이제 두 번째 통계에서 관심은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같은 자료의 해석값이죠. 자료의 관심값. 자, 그럼 하기 전에 우리가 평균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갑시다. 평균은 기호로 이렇게 갖다 씁니다. 여기다 뭐 쓴다고 여기? 대상. 얘는 다 더하는 겁니다. 자료를 어떻게? 대상 x값하고 확률값을 어떻게? 다 곱해서 다 더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기호로 xi, pi. 요거는 여기 있는 값들. 확률 pi는 여기 있는 값들. 기억납니까? i꼴 처음서부터 0부터 n까지. 1부터 해. 상관없고. 여기 표에서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 구체적으로 보니까 0부터 3까지. 그지? 자, 그럼 두 번째. 분산은 기호를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분산의 개념은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따라서 편차는 x 빼기 m이었었죠. 변수 빼기 평균값. 이것을 제곱의 평균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구하는데 또 하나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변수를 제곱해서 평균을 낸 거에다가 빼기 평균의 제곱 이것도 있었습니다. 계산용으로 주로 이거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문제풀이 주로 이거 쓸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에 표준 편차는 기호를 이렇게 쓴다고 그랬고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얘를 다시 루트 씌워서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하는 편차의 평균값을 구한다고 했죠? 자, 이제 여기 정리했습니다. 다시 자, 구하러 갈게요. 역시 문제 형태는 아까 확률과 비슷합니다. 잠깐 문제를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표가 주어지고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문제. 그럼 뭐라고요? 땡큐. 두 번째, 표 없어요? 표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표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 그게 원칙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 표가 있어요. 한번 도전해 볼까요? 자, 도전. 자, 가봅시다. 자, 표를 줬어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값이 이렇게 쭉 지워져 있습니다. 이럴 때 변수 x의 분산을 구하라 했어요. 그럼 기호로 하면 vx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냥 이 방식으로 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분산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뭘 먼저 구해야 되나요? 평균을 먼저 구해야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평균을 구해야 돼. 기호로 EX라고도 쓰고 M로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지 아까? 요령은 변수 곱하기 확률에서 다 더하는 거야. 따라서 첫 번째는 0 곱하기 10분의 2 더하기 1 곱하기 10분의 3 더하기 2 곱하기 10분의 3 더하기 3 곱하기 10분의 2 이렇게 다 더하면 됩니다. 그럼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응? 계산 안 해도 얼마 나오는지 알아. 자료 잘 관찰하면.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 왜냐하면 평균은 단순한 이제 계산들이 많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무식하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자료를 또는 표를 잘 관찰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것도 많이 줍니다. 자, 자료를 관찰해 보세요. 지금 변수가 딱 일씩 딱딱 떨어져 있는데 가운데 변수 값은 확률이 10분의 3 똑같고 양 끝에 있는 확률이 10분의 1로 똑같아요. 그러면 평균의 개념상 무슨 값이 평균이 되겠어요? 딱 가운데가 되겠죠? 따라서 평균 값은 뭐가 되겠어요? 이 가운데 1.5가 되는 겁니다. 1.5.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계산해도 1.5 나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두 번째. 분산을 구하러 갈게요. 분산을 구하려면 아까 얘기했지만 x제곱의 평균. 요것만 구하면 돼요. 대상이 x제곱인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시그마 대상 변수를 다 제곱해서 xi를 곱하기 뭐 하면 돼? 확률 하면 돼.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확률 앞에 여기 뭐라고요? 대상이라고. 빼기 이제 평균의 제곱하면 돼. 요것만 구하면 되죠? 그죠? i꼴 0서부터 3까지. 그래서 요것만 계산해 봅시다. 요건 자료만 관찰해서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요것만 계산하면, 자, 먼저 0의 제곱 곱하기 10분의 2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10분의 3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10분의 3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10분의 2 이렇게 이제 계산해야 돼. 자, 그랬더니 분모는 10인 거니까 10분의 여기 0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4 곱하기 3 더하기 9 곱하기 2 그죠? 그럼 10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30 3이 되는 거죠. 이해하죠? 따라서 얘가 10분의 33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마무리하면 이것이 10분의 33인 거고 빼기 평균을 여기서 구했어요. 1.5 얘를 제곱하면 돼. 그럼 마무리 하려면 분수값을 찾아도 되고 소수값을 찾아도 되는데 통계는 좀 소수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사실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고른다고 생각하고 기왕 소수로 구할게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3.3 마이너스 1.5 제곱하면 2.25가 되겠지? 15 곱하기 15 225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빼니까 1.05가 되는 겁니다. 요령 알겠죠? 요령만 알면 쉽습니다. 자, 그래서 요령은 항상 기호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예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예제는 아까 소개했다시피 이제 표가 없어요. 자, 표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죠? 첫 번째, 표를 작성을 해서 두 번째,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는 거야. 표준 편차 구하려면 중간간 단계에서 뭘 구해야 되죠? 당연히 분산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도전해 보세요. 도전! 자, 갑시다. 자, 세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x입니다. 그때 확률 변수 x를 우리가 이렇게 주었어요. 뭔가 개수입니다. 그럴 때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했으니까 표를 한번 작성해 봅시다. 자, 여기는 변수, 여기는 확률. 자, 먼저 뭘 파악하라고 했죠? 아까 선생님이? 변수를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문제를 해석해서 변수 파악해야 돼. 자, 세 개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니까 변수는 몇 가지 나올까요? 이 개수는? 파악해 보니까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 2개 나올 수도 있고 또 3개까지 나올 수 있지. 이렇게. 자, 거기에 대해서 확률을 다 구해야 돼. 자, 이때 아까 확률 구할 때는 효과적으로 구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다 계산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잘 생각해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어떻게 해야 되지? 다 구해야 돼. 근데 이것도 섬세하게 우리가 효과적인 요령이 없을까도 생각하는 건 굉장히 좋은 버릇입니다. 수학은. 무식하게 계산하는 게 수학이 좋은 버릇은 아닙니다. 자, 봅시다. 일단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이런 경우가 반복하는 경우니까 독립시행이죠. 자, 그럼 독립시행으로 계산해야 돼. 자, 3개의 동전을 던져서 쭉 3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앞면이 나오는 개수가 1개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럼 뒷면이 자동 2개 나올 수 있고 또는 앞면이 2개 나올 수도 있고 그럼 뒷면 하나 나오겠죠? 이런 상황. 각각에 대해서 확률은 독립시행.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앞면이 0개인 거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하고 그 다음 뒷면이 나올 확률을 구해야지. 자, 공식은 잠깐 체크할게요. 까먹은 사람 있는 것 같아서. 독립시행 뭐예요? NCR, PR, Q에 N-R이죠? 자, 이건 뭐야? 일어날 확률. Q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 N은 전체 개수고, 우리가 R은 일어날 확률의 개수. 그지? 자, 그러면 N은 뭘로 잡아야 돼? 3으로 잡아야죠? 30방. 안 나와야 돼. 그러면 앞면에 나올 확률은 뭐야? 동전인 거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의 0제곱. 그럼 나머지 뒷면은 3번.
자, 이번에는 앞면에 하나가 나올 경우는 3C1. 그 다음에 2분의 1의 1제곱. 그 다음, 뒷면 2분의 1의 제곱. 그죠? 두 번은 3C2. 앞면이 두 번. 뒷면이 한 번. 그렇지? 세 번은 3C3. 앞면만 세 번. 뒷면은 0번입니다. 이렇게 계산해야 돼, 귀찮아도.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했더니, 자, 요거 전부 다 어떻게 돼요? 3C0 곱하기 이건 전부 다 2분의 1이에요. 세제곱은 다 똑같지? 확률 계산은. 일부러 선생님이 계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준 거야. 자, 그 다음에 다 일단 계산해도 되지만 앞에 공부하는 걸 좀 생각이 나면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 좀 알 거야. 뭐가 같나요? 얘하고 얘 같죠? 3C라고 3C. 30방하고 누가 같았어? 33하고 같죠? 자, 원래 원칙은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되나? 아까 얘기했지만 대상, 변수 곱하기 확률 해서 다 더해야 돼. 응? 근데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만 잘 관찰하면 알 수 있다고 했죠? 오, 다 같아, 양쪽으로. 그럼 평균 얼마 되겠어, 무조건? 가운데가 되겠죠, 가운데가. 아, 자, 그래서 0 곱하기 요 확률, 1 곱하기 요 확률, 2 곱하기 요 확률, 3 곱하기 요 확률을 다 하면 당연히 뭐가 나온다는 거야? 1.5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번에 변수로 할게요. 근데 답이 변수로 돼 있으니까, 분수로 돼 있으니까 분수로 하겠습니다. 2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문제 풀 때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아, 이게 무식한 계산을 다 줄일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자, 이제 두 번째.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분산 갑시다. 자, 분산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구해야 돼. 응? 대상 x 변수를 제곱해서 평균 낸 다음에 빼기 평균의 제곱을 합시다. 이걸 구해야 되지?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다 제곱해서 다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야 돼. 자,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첫 번째 0의 제곱 곱하기 앞에 거 30방 곱하기 2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3C1 곱하기 2분의 1의 세제곱. 그렇지? 그 다음 더하기 자 2의 제곱 곱하기 3C 2분의 1의 세제곱. 그 다음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3C3 곱하기 2분의 1의 세제곱입니다. 혹시 이것도 뭐 대칭되어 있으니까 가운데가 아닐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됩니다. 왜 이걸 그렇게 구할 수 있지? 딱딱 얼마씩 떨어져 있습니까? 변수가? 2씩 딱 떨어져 있죠? 제곱하면 어떻게 돼? 제곱하면 이건 1 차이 나지만 여기는 4, 9 하니까 요 x 제곱의 평균값 구한 거 가운데가 되질 않습니다. 절대 변수값이 틀려지죠? 조심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다 계산해야 돼 이거는. 귀찮아서. 이해가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건 0이고요. 더하기 이건 뭐가 되겠어? 2분의 1의 세제곱이면 밑에 8이죠? 8분의 뭐가 돼? 3 더하기 이것도 마찬가지 8분의 이거 3인데 이거 4 곱했으니까 8분의 4 곱하기 3 더하기 이것도 8분의 이건 뭐가 돼? 9 곱하기 33, 1 귀찮아서 할 수 없어요? 자, 그럼 다 더하면 8분의 뭐가 됩니까? 3 더하기 12 더하기 9가 되는 거야. 3 더하기 12 더하기 9 그럼 다 더하면 15 더하기 9한 거니까 15 더하기 9, 24가 되겠죠? 24가 되는 겁니다. 아하. 조는 것 같아. 단순 계산은 재미없죠? 할 수 없어요? 나중에 가면 이 단순 계산 선생님 생략할 겁니다. 지금 처음이니까 같이 하는 거야. 자, 그럼 요거 8분의
24 마이너스 아까 평균 구했어요. 뭐가 돼야 돼? 2분의 3의 제곱. 그렇지? 계산하면 이건 약분되니까 2르만 약분할게요. 2르 약분하면 어떻게 되냐? 4 여기는 12가 되겠지? 왜냐하면 이거 4로 통분할 수 있으니까. 따라 4분의 12 빼기 9 얼마야? 4분의 3 이렇게 이제 분산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표준 편차는 이제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겠어? 당연히 2분의 루트 3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처음이니까 선생님 계산을 이제 또박또박 같이 했는데요. 계산한 요령 어떻게 좀 머리에 입력이 됩니까? 다음 예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는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지고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여기서 얘가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확률 질량 함수의 의도는 오히려 더 좋은 겁니다. 확률 값을 다 주지 않고 간단하게 관계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확률 질량 함수라고 그랬죠? 자, 어쨌든 평균을 구하라고 했고요. 그러면 어떤 단계로 거쳐야 되나? 첫 번째, 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두 번째, 평균을 구해야 돼. 자, 도전해 보세요. 자, 도전! 자, 보겠습니다. 자, 변수 x가 있고 확률이 있습니다. 변수 x는 여기 주어졌어요. 0, 1, 2, 3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변수 x가 1일 때, 요거 1일 때 확률은 요걸 적용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k분의 1의 제곱 빼기 1 플러스 1. 자, 1일 때 확률은 k분의, 0이구나. 잘못했다. 자, 변수 0일 때니까 여기다 0 대입하면 되죠? k분의 0의 제곱 빼기 0 플러스 1. 1일 때는 k분의 1의 제곱 빼기 1 플러스 1. 2일 때는 k분의 2의 제곱 빼기 2 플러스 1. 그럼 3일 때는 k분의 3의 제곱 빼기 3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식으로 쓴 거였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평균을 구하라 했으니까 알다시피 변수 곱하기 확률 해서 다 더하면 돼. 근데 우리를 가로막는 값이 있죠. 뭐죠? K죠, K. K. 어디서 많이 쓰던데? 야구에서 쓰나? 자, 어쨌든, 자, 요 K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K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했지만, 전체 확률의 합이 뭐다? 1이다. 걔는 1이다. 이거 쓰면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K를 먼저 구하러 갈게요. 확률의 합이 1임을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K분의 1을 다 묶어주고, 요거 뭐 해야 돼? 1 더하기, 요거 역시 이거 없어지니까 1 더하기, 요 계산하면은 4 빼기 2 플러스 1, 3 더하기 9 빼기 3 플러스 1, 9 빼기니까 7 되겠네? 그렇죠? 그럼 따라서 다 더한 값이 1이 나와야 돼. 그래서 계산하면 뭐가 돼요? 12가 되죠? 그럼 따라서 K는 뭐가 된다는 얘기지? 1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K 구했으니까 이제 평균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K가 10이야? 잠깐 보자. 넘어가고 12가 되는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자, 그럼 평균을 구하는 방식은 아까 했지만 변수 곱하기 확률입니다. 다시 한번 쓸게요. 머리 주저될 때까지. 대상 변수 곱하기 확률 해서 다 더하는 겁니다. 그럼 변수는 i 꼴 0에서부터 3까지.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아까 좀 자료 관찰에서 나올 그런 성향이 아닌 것 같아요. 확률 값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더해야 됩니다. 첫 번째, x가 0일 때 0 곱하기 k가 12인 거니까 12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k가 10이니까 1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요거 2 곱하기 k 12분의 3 더하기 3 곱하기 k 12분의 7 이렇게 계산되겠죠? 계산하면
12분의 0 플러스 1 플러스 2, 3, 6 플러스 3, 7, 21 했더니 12분의 얼마나 해? 이거 7이고 더하니까 28 나오네요. 약분되죠? 4로 약분하면 4, 32, 4, 7, 28. 그래서 3분의 7이 평균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나요? 어렵지 않죠? 통계는 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호와 함께 정확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문제고, 기본 문제의 틀 이런데 좀 어려운 문제가 어떤 형태인지 궁금할 거야. 따라서 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어떤 형태로 주어진지 한번 그거 맛보기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앞에는 이제 기본 패턴을 했고요. 실제 너희들이 이제 통계에서 다뤄야 될 그런 대표적인 문제 스타일입니다. 사건이 상당히 복잡하고요. 문제를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석 싸움입니다. 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도전!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비밀번호를 입력한다는 내용입니다. 그죠? 간단히 얘기하면은 앞번호는 이제 넣었어요. 4자리 숫자를. 그 다음에 뒤에 2자리가 필요한데, 총 6자리인데, 뒤에 2자리는 5, 6, 7, 8, 9 중에 서로 다른 2숫자를 선택해서 사용한다 그랬고요. 뒤에 2숫자리가 생각이 안 나서 막 지금 입력을 한다는 뜻이야. 막 그냥 하나씩 전부 다. 그럴 때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시작해서 맞는지 확인하는데 걸린 시간이 약 10초가 걸린답니다. 한 번 실패한 번호는 다시 입력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거. 여기까지가 이제 앞에 여러 가지 배경을 나타내는 것이고, 실제 가장 중요한 지문은 맨 마지막 지문입니다. 처음 입력할 때부터 접속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의 기대값입니다. 요게 요거 값이야. 그러니까 수학 문제에서 이제 문제 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 누누이 강조하지만 앞에 있는 내용보다는 끝에 나오는 요거 값을 잘 파악해서 다시금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봐주는 것도 괜찮아. 이 요거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쨌든 비밀번호를 막 입력하고 있다는 정도는 파악했고요. 요 값을 보니까 우리 어떻다는가? 기대값인 거니까 평균을 구하라는 거야. 평균이 뭐죠? 입력 때부터 접속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 좀 간단히 줄여서 대상을 이렇게 쓸게요. 접속 시간. 그러니까 대상이 접속 시간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는 거야. 오케이? 이게 변수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어려워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잡한 사건에서 첫 번째 문제를 해석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표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변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 자, 앞에서는 이제 기본 문제를 주로 다뤘으니까 무엇이 x다 이렇게 줬었죠. 무엇이 x다 이렇게 주는 것은 쉬운 문제들이야. 문제를 해석해서 내가 변수를 x 변수를 내가 지정해 줘야 돼. x란 표현은 이제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변수 x로 이제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패턴하고 똑같아요. 요게 중요해요. 이걸 파악하는 게. 그럼 이제 첫 번째 뭐 해야 돼? 표를 작성해야 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요 평균을 구해야 되죠. 표를 작성합시다. 자, 변수 x는 접속 시간입니다. 자, 요거 파악해 봅시다. 종류가 뭐인지도 파악해야 돼. 뭐 있을까요? 제일 처음에 한 번 딱 접속해가지고 바로 우리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겠지. 그럼 맨 처음 접속 시간은 뭐가 될까? 맨 처음에 해결되는 거 10초 걸린다고 했으니까 10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딱 비밀번호가 완성되는 경우. 그 다음에 뭐가 될까? 두 번째 완성되는 경우가 있겠죠? 20.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끝에는 과연 그럼 재수 없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접속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것까지 파악해야 되지? 자, 그 맨 마지막 숫자가 접속이 되는 그런 시간도 구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지금 변수는 시간이지만 실제 우리 생각은 뭐라 얘기해? 생각은 1회 접속.
이거는 2회 접속, 이거는 3회 접속.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변수는 요 노란색이 아니야. 하얀색이야. 시간이야. 생각을 우리는 횟수로 하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접속 시간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 몇 번째에 우리가 접속한지 그 횟수를 알면 되겠지. 그럼 횟수는 어떻게 하면 될까? 문제 해석상. 자, 잘 보는 거. 어디서 선택한다고 그랬지? 5, 6, 7, 8, 9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숫자를 선택한다고 그랬으니까 가장 마지막에 되는 횟수는 뭘 이용하면 돼? 앞에서 구했던 경우의 수를 이용하는 게 제일 빠르겠죠. 일일이 세기 귀찮다면. 그럼 따라서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우리가 횟수를 구할 수 있어요? 5, 6, 7, 8, 9. 한놈, 두식이, 속삼, 너구리, 오징어. 5개 중에서 몇 개? 2개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데 OP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OC로 해야 되나요? 자, 앞에 수업했습니다. 이거는 2개 숫자 구별이 될 때이고 이건 2개가 구별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어느 거죠? OP죠. 이거 아니야. 분명 순서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 따라서 OP가 가장 마지막에 되는 횟수가 되는 거야. 얼마입니까? 5 곱하기 4. 20이죠? 여기다 20 하면 돼? 200. 아니지. 200 해야지. 거기다 곱하기 10초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해야 이제 변수가 파악되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변수 파악. 자, 두 번째는 뭘 구해야 되죠? 확률을 구하러 가야 돼. 자, 확률도 이번에는 문제를 해석해서 찾아야 돼. 자, 첫 번째, 1회 접속에서 다루는 거니까 뭐야? 확률은 시간으로 할 필요 없죠. 1회 접속할 확률로 구해도 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전체 개수가 아까 몇 개라고 했어? 5P죠? 5P 중에 뭐가 되는 거야? 1. 오케이. 첫 번째 되는 거야. 자, 2회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자, 실패하고, 아니야, 똑같이 하면 안 되지. 앞에는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성공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 5P는 이제 20이니까 20 쓸게요. 20분에 19, 실패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성공해야 돼. 그럼 20분에 뭐가 되는 거야? 1. 아니죠? 19분의 1. 왜? 아까 한 번 접속한 것은 쓰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20분에 19, 실패 2번에 성공 1번인 거니까 20분에 19, 그 다음에 19분에 18, 그 다음에 성공이니까 18분에 1. 이렇게 가자. 오호, 계산 되게 복잡한데? 아니야. 약분되니까 똑같아. 다 20분의 1이야. 그죠? 이와 같은 확률 계산 어디서 했나요? 앞에서 확률의 곱셈 파트에서 했습니다. 독립시행 같이 하면서 독립시행하고 맨 나중에 선생님이 독립시행하고 독립사건을 구별하면서 했던 그런 문제들입니다. 순서가 고정되어 있느냐, 반복할 때, 그지? 순서가 고정되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거 하면서 했었어요. 앞에서 했습니다. 자, 그럼 따라서 이제 계속 20분의 1로 똑같은 거니까 여기도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2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평균 구할 수 있죠? 확률은 전부 다 20분의 1이야. 얘도 20분의 1. 자, 그럼 이제 평균. 평균은 뭐라고요? 시간 곱하기 확률입니다. 다행히 확률이 전부 다 얼마야? 20분의 1이죠? 그러면 변수만 싹 다 묶어서 더해도 상관없지? 뭐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10 더하기 20 더하기 30인데 역시 뭘로 묶으면 돼? 이것도 10으로 묶는 게 훨씬 낫겠죠? 10으로 묶으면 어떻게 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어디까지 더하는 거야? 20까지 더하는 거지. 계산도 아주 효과적으로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할 수 있죠? 자, 요거 시그마 K, K 거 1서부터 20까지입니다. 2분의 N, 20 곱하기 N 플러스 1, 21. 그럼 약분하니까 2분의 1. 그럼 따라서 결과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약분하면은 4, 5, 20. 5 곱하기 21 되나요? 그러면 105가 되겠죠. 105. 그리고 시간도 나중에 대답을 살짝 정확히 해야 되니까.
초인지, 분인지, 시간인지 봐야 돼. 시간 단위가 뭐였나? 어디 없나? 내가 안 줬나? 접속될 때까지 시가 어디 있을 텐데. 아, 초 여기 있구나. 초 여기 있구나. 초로 해야 돼. 이렇게 써도 되고, 조금 더 이쁘게 하려면 몇 분 몇 초인지 해도 되고요. 그죠? 60분 1초인 거니까. 1분 45초. 이렇게 답을 해도 되고요. 어차피 이건 골르기 싸움인 거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게 어려운 문제 스타일입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문제를 해석해야 됩니다. 해석한 다음에 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첫 번째 뭘 파악해야 돼? 제일 처음에 변수를 파악해야 돼. 요 값을 보고서 두 번째는 확률을 잘 구해야 돼. 마무리 계산은 간단해. 효과적으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건 이제 연습해야 됩니다. 알겠죠?